전기 에너지의 생산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발전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이것도 중등 과정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자기 유도는 이거는 발전기의 원리예요. 정확하게는 교류 발전의 원리가 바로 요 전자기 유도에 해당이 되는데, 발전기의 원리. 자, 전자기 유도예요. 코일 근처에서, 코일이라고 하면 코일 도선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또는 자석 근처에서 코일을 움직이면 뭐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를 코일이라고 치면 자석이 여기 있었을 때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든지 아니면 코일을 움직이든지 그게 똑같단 말이에요.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근처에서 코일을 움직일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코일에 없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전류가 흐르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전압이 먼저 생겨야 돼요.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가 있고, 더 정확하게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은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기전력이 전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를 뭐라고 하냐면 유도 전류라고 하고요. 유도 기전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유도 전류가 생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가 발생해야 되는,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압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 전자기 유도는 바로 코일에 이렇게 자석을 가까이 하든지 멀리 하든지 이렇게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뭐가 변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자석에서는, 자석 주변에서는 뭐가 발생해요? 자석 주변에서는 뭐가 나와요?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자기장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N극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N극에서 나온 자기장이 돌아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석을 가까이 하든지 멀리 하게 되면은 이 자석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기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통과하는 자기장이 이 코일 안을 통과하는 세기가 증가하든지 아니면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석,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석 근처에서 코일을 움직이면 뭐가 변하냐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정확하게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요. 자, 그래서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겠죠. 그리고 멀어져 버리면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요 밑에 나온 거예요. 요 밑에부터 하고 가자. 자, 유도 전류의 세기 해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세졌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유도 기전력의 세기가 세지는 방법이에요. 유도 기전력의 세기가 세지는 방법은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 다음에는 더 강한 자석을 사용을 할수록, 그 다음에는 코일의 감은 횟수가 많을수록 더 센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시간당 자기장의 세기의, 자기장 세기의 변화에 비례해요. 자기장 세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세기의 변화량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같은 시간 동안에 많이 변하느냐예요. 알겠어요? 많이 변하느냐. 그러면은 같은 빠르기로 움직인다라면은 더 강한 자석을 쓸수록 자기장이 더 어떻게 돼요? 세고 많이 변하게 될 거고, 같은 자석이면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자기장이 많이 변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자기장의 변화량, 그 다음에는
코일에서 결국에 기전력이 발생하고 유도 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더 센 유도 전류가 흘러요. 여러분들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자기장에서의 전류의 세기를 보게 되면은 이 코일에서 이렇게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주면은 어떻게 나왔어요? 중등 과정에서 원형 코일 자기장 이렇게 배우잖아요. 자, 요 상태에서 원형 코일에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감겨 있으면 이때 전류가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빠져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했어요? 자기장의 방향을. 이 감아주는 방향이 전류 방향, 엄지손가락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기장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자기장이 나오면 이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N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극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뒤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이쪽은 뭐가 돼요? S극.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이때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전류의 세기를 어떻게 해준다? 세게 주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돼요? 가문 횟수를 많이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자석이 셀수록 더 강한 자석을 사용을 할수록,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시간당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량이 더 크면 클수록 유도 기전력이 어떻게 된다? 더 세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단위 시간, 보통 초예요. 단위 시간당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해요. 자기장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변화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다음 유도 전류의 세기는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정확하게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해요.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유도 기전력의 세기를 구해주는 공식, 이거를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유도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발생을 할 건가 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해주는 거를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은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유도 전류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유도 전류예요. 없다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이거 제일 중요해요.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성이 돼요. 자, 보세요. 원래는 전혀 자기장이 없는데 N극 자석이 가까이 다가오면 여기서 뻗어 나오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점점 이 코일 통과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럼 조금 더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은 N극이 다가오니까 다가오는 N극이 여기를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얘가. 그러려면 이 위를 무슨 극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이 코일이 자석이 돼야 돼요. N극이 들어오면 이 N극이 들어오는 걸 막는 거야. 그럼 이 위가 무슨 극이 돼야 되겠어? N극이 돼야죠. 밀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를 N극으로 만들려면 자기장이 위로 나가야 되니까 유도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나오게 이렇게 돼서 이 위로 흐르게 되는 거고, N극이 멀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 통과하는 자기장이 줄어들고 N극이 못 나가게 잡아야 되니까 여기를 무슨 극으로 만들어요? S극으로 만들어요. 그럼 아래가 N극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류가 자기장이 아래로 흐르니까 전류가 이제 앞에서 뒤로 감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극을 가까이 가져가면은 S극이 못 들어오게 되니까 위를 무슨 극으로 만들어요? S극으로 만들어요. 그럼 아래가 N극이 되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극을 멀리 하면은 얘가 못 나가게 위를 잡아요. 그러니까 위에가 N극이 되고 아래가 무슨 극이 됩니까? S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을 위로 나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유도 전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 경우는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쵸? 따라서 어느 극 자석이 가까워 오는지 멀어지는지를 보고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본다라면은 무슨 에너지가? 자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더 정확하게는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역학적 에너지가, 이 코일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자기 유동을 이용하는 얘가 여러분들 보통 이 불바퀴라 그러죠. 왜?
킥보드나 이런 거 보면은 돌아갈 때 돌돌돌돌 돌면서 빛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쵸? 예, 요런 거. 그다음에는 여러분들 왜 요새 많이 쓰죠? 무선 충전기. 여기다 갖다 대기만 해도 충전이 되잖아요. 그쵸? 예, 이런 것들이 다 뭘 이용한 거예요?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이용을 해준 겁니다. 그럼 인덕션 같은 경우도 이거랑 비슷해요. 네. 교통카드도 마찬가지고, 예, 인덕션, 예, 그 다음에는 뭐 변압기, 발전기 다 전자기 유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전류를 발생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예, 이게 바로 뭐다? 없던 전류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적용이 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예요. 더 정확하게는 교류 전기를 생산을 하는 장치로 자석과 코일의 회전에 의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주는 장치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게 바로 이 발전기에 해당이 되는데, 발전기는 이렇게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있는 이렇게 코일로 만들어져요. 이게 여기서는 아주 단순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사각형이 됐지만 원통 코일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은요. 자, 그러면 여기가 N극 자석이고 여기가 S극 자석이에요. 그럼 자기장이 N극에서 어떻게 돼요? S극으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사각형 코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각형 코일이고, 이쪽에서 여기가 N극 자석이고 여기가 S극 자석이면 이쪽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부터 봅시다. 이 상태에서는 이 코일 안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얘가 돌아요. 이게 돌기 시작하면 점점 통과하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그러다가 완전 서버리면 통과하는 면적이 최대가 되니까 이때 제일 많아지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하죠. 다시 요만큼 돌면 어떻게 되니? 점점 줄다가 이렇게 되면 0이 되죠. 다시 이렇게 돌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오면은 감소하죠. 그러면 봐봐. 여기서 유도전류가 생길 때 보세요. 이거는 증가하는 걸 어떻게 돼야 돼요? 방해해야 되죠.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90도를 돌 동안에는 이거를 방해해야 되니까 자기장을 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생겨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거를 방해하려면 더 해줘야 돼요. 이렇게 생겨요. 그럼 거꾸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하죠. 다시. 그럼 이걸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 다시 또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방해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90도 돌 때마다 점점 어떻게 돼요? 유도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그리고 봐봐요. 이게 유도 전류의 방향도 바뀌지만 뭐도 바뀌냐? 세기도 바뀌어요. 왜?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여기서 증가율이랑 여기서 감소율이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코일이 90도를 회전할 때 보세요. 점점 회전하고 다시 180도 돌아가고 다시 90도 회전하고 또 180도 돌아오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전류가 방향이 이렇게 플러스로 세졌다 플러스로 약해졌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세졌다 마이너스로 약해졌다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정확한 무슨 곡선이에요? 사인 세타 곡선이 나타나면서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이렇게 전류가 나타나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교류라고 해요. 보통 AC, Alternative Current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류가 바로 요 교류예요. 110V, 220V. 그 다음에 요거를 Direct Current라고 해서 DC라고 합니다. 직류, 건전지 또는 여러분들 핸드폰 배터리가 다 직류예요. 자, 그래서 발전기는 이렇게 자석 내부에서 코일이 회전하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교류가 만들어져요. 무슨 원리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의 원리에 의해서 교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이 발전기는 에나멜선과 자석을 이용해서 발광 다이오드의 불을 켤 수 있는 간이 발전기를 만들 수 있으며,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다가 코일을 감고 요 안에 자석을 놓고 요 안에서
얘를 흔들면 어떻게 돼요? 코일 내부를 자석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니까 여기서 전류가 어떻게 돼요?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 켜져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동기를 이용한 간이 발전기는 전동기와 LED를 전선으로 연결하고, 여러분들 모터 있잖아요. 모터. 전동기가 모터인데 모터에다 전류를 흘려 보내주면 모터가 돌죠. 거꾸로 모터를 앞에서 빨리 돌리면 뒤로 뭐가 나와요? 전류가 나와요. 발전기예요. 그러니까 모터를 앞에서 돌릴 수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고? 발전기가 되는 거고, 모터에 전류를 연결하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전동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이 다양한 발전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발전을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다 뭘 사용해요? 발전기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다 무슨 에너지가, 발전기를 돌리는 데 사용하는 무슨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결국에는 뭘로 바뀌어요?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발전기고, 이때 사용되는 원리가 무슨 원리다?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발전 방식에서 화력 발전 봅시다.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인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어떻게 돼요?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끓은 물에서 뭐가 나와요? 수증기가 나와요. 이 수증기를 압축을 시켰다가 한 방에 세게 빵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압의 증기가 돌아가면서 터빈을 돌려요. 그럼 얘가 회전하면 그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를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석탄이나 석유가 갖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연소 과정을 통해서 뭘로 바뀌어요? 열 에너지로 바뀌고, 이 열 에너지가 터빈을 돌리는 무슨 에너지로 바뀌고,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이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를 통해서 뭘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핵 발전. 보통 무슨 발전이냐면 핵 분열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로 내부에서 핵 분열을 일으켜서 이 핵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다량의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돼요. 핵 분열. 이 핵 분열에 대해서는 뒷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나와요. 보통 우라늄 같은 핵 연료 봉에 여기다 이제 중성자를 때리면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요. 이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뜨거워진 물로 물을 끓여요. 뜨거워진 물로 물을 끓여요. 그래서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이 이후부터는 누구랑 똑같아요? 화력 발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열을 얻어내는 게, 화석 연료의 연소에서 열을 얻어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화력 발전이 되는 거고, 원자력 연료의 핵 연료의 핵 분열을 통해서 열을 얻어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핵 발전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력 발전 봅시다. 수력 발전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이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낙하시켜요. 그러면은 흔히 얘기하면 뭘로 보면 돼요? 물레방아로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 떨어지는 물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뭘 돌려요? 터빈을 돌려요. 그 터빈이 발전기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돼요. 얘는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무슨 에너지를, 물이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낙하시키면서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터빈을 돌리고, 그걸로 발전기를 돌려서 발생을 하는, 바로 발전 방식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발전기를 돌려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대신에 이 운동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어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화력 발전이냐
수력 발전이냐 핵 발전이냐로 바뀌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발전이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발전이 뭐가 있냐면은 태양광 발전이 있어요. 태양광. 태양광 발전은 그냥 태양 빛 에너지를 바로 뭘로 바뀌어요?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료전지는 화학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둘은 발전기를 쓰지 않고요. 발전기를 사용을 하지 않고 둘 다 뭐냐면은 직류 발전이에요. 교류가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직류가 발생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둘만 무슨 원리가 적용이 안 돼요?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전자기 유도는 무조건 뭘 사용해 줘야 돼요? 발전기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발전소에서의 에너지 전환은 화력 발전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를 통해서 열 에너지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수력 발전은 포텐셜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터빈을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게 발전소에서의 프로토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제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건데, 이 실험은 지금 코일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검유계에서 발생하는 전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을 때하고 뺄 때하고 검유계가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얘 언제 발생하냐면은 자석이 이 코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발생하고요, 빠져나오는 순간 발생해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발생을 안 해요. 중요한 거는 자기장의 세기가 아니라 자기장의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봅시다. 과정 1에서 코일의 검유계를 연결하는 까닭은 코일에 전압을 걸어주는 게 아니라, 검유계는 뭐예요? 전류의 방향을 확인하는 거예요. 검유계는, 여러분들 전류계는 전류의 세기만 보잖아요. 검유계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모두 측정해 줄 수 있어요. 과정 2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하는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네, 과정 2는 N극을 가까이 할 때 코일을 가만히 넣어 두었을 때, 그러니까 가까이 가져가면은 자기장이 변하는 거고, 가만히 넣어두면 안 변하는 거니까. 과정 3, 코일의 윗면의 자석 N극을 멀리 할 때, S극을 가까이 할 때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미치는 조건. 그렇죠. 자기장이 N극이나 S극이 가까워올 때, 멀어올 때 보는 거고. 과정 4, 자석을 또는 빠르고 느리게 또는 자석을 두 개로. 이거는 뭐예요? 유도 전류의 세기의 변화를 주는 거. 그쵸? 맞고. 과정 5, 코일만 감긴 횟수가 많은 것으로 바꿨을 때는 코일에 감긴 횟수가 유도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거. 맞죠? 1번이 틀린 거죠. 검유계는 전압을 걸어주는 게 아니라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과 자석을 이용한 전자기 유도 실험에 대한 결과는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바뀌죠. 그죠? 왜? N극이 가까이 다가오면 코일은 방해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위를 N으로 만들고, 멀어지면은 얘를 또 다시 방해하기 위해서 S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 때가 느리게 움직일 때보다 더 센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해 맞죠? 코일에 감긴 횟수는 유도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주죠. 코일에 감긴 횟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기초 탄탄 문제 풀이합시다. 1번은 4, 2번에 3, 3번에 5, 4번에 4, 5번에 4, 6번에 1, 7번에 4, 8번에 4, 9번에 1, 10번에 1, 11에 4번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7번. 어? 7번. 7?
7번? 또 그거밖에 없어? 11. 네, 7번, 11번. 자,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며 검육의 바늘을 관찰했어요. 자, 자석이 코일 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자, 일정한 세기의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때 발생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교류라고 그랬죠? 교류는 세기와 방향이 변하는 전류예요. 네, 그래서 일정한 세기의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자석 N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의 검육의 바늘이 회전하는 방향은 반대입니다. 전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이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더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유도 전류의 세기는 뭐에 비례한다?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핵발전소에서 원자로와 물을 끓여 증기를 얻는 부분만 나타낸 거래요. 원자로에서는 핵융합이 아니라 핵분열이에요. 핵분열 발전이기 때문에. 냉각제는 원자로에서 열에너지를 공급받아 물을 끓이는 데 사용이 된다. 여기서 보면은 이 냉각제가 원자로에서 가열돼서 달궈졌단 말이에요. 식히고 달궈진 걸로 여기는 물을 간접적으로 끓여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여기를 통과하면서 물을 끓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증기를 이용해서 발전기의 터빈을 돌려 전기를 발생시키는 과정은 화력 발전하고 똑같죠. 그렇죠? 발생시키는 과정에서의 열이 어디에서 발생시키느냐만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별개. 자, 내신 만점 문제 1번은 1, 2번에 2, 3번에 4, 4번에 1, 5번에 5, 6번은 5, 그 다음에 7번. 그림같이 수평으로 놓인 코일 앞에 자석을 매달고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한 상태에서 실을 꼬았다 놔서 자석이 이렇게 회전하게 됐어요.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가? 자, 즉 여기서 보면은 N극이 가까이 갈 때와 나올 때 서로 어떻게 돼요? 반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면 N극이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S극이 다가오죠. 그러면은 N극이 멀어지면은 잡아당겨야 되니까 첫 번째 N극이 멀어질 때 어떻게 돼요? 이쪽은 무슨 극이 돼요? S극이 되겠죠. 그 다음에 S극이 다가오죠. 돌아가지고, 그죠? S극이 다가올 때 밀어야 되니까 S극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S극이 멀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못 나가게 잡아야 되니까 N극이 될 거고, 다시 N극이 돌아서 다가오겠죠. N극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돼요? 못 들어오게 되니까 N이 되니까 결국에는 반 바퀴 돌면 어떻게 됩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이 한번 바뀌겠죠. 그죠? 자, 자석이 회전하는 속력과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회전하는 속력이 어떨수록 빠를수록 뭐가 되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세기가 어떻다? 큽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은 두 가지 발전 방식에 대한 설명이래요. 높은 곳에 있는 물의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거 수력 발전이죠.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고 이때 발생하는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린다. 이거는 핵발전이에요. 정확하게는 원자력 발전이에요. 나는 어떤 방식인가? 수력 발전, 핵발전입니다. 나의 원자로에서는 어떤 원리로, 즉 원자로의 연료봉, 이거 우라늄이죠, 우라늄. 네. 핵 분열을 통해서 무슨 에너지로?
핵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가나로 두 발전 과정의 공통점은 최종적으로 뭘 해요? 터빈을 돌리죠. 그쵸? 터빈을 돌려 연결된 발전기를 통해 무슨 원리에 의해? 전자기 유도의 원리에 의해 뭐를 뭘로 바꿔준다? 전자기 유도의 원리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을 해준다. 또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준다. 무슨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준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4번이요. 4번. 뭐? 없어요? 4번. 자, 보자. 그림은 발전기의 구조를 간단히 나타낸 것으로 두 자석 사이에, 그러니까 N극에서 S극으로 자기력이 나오죠. 사각형 코일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림과 같은 상황이면 지금 보세요.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지금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그럼 얘는 이거를 방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력선이 많이 들어오는 거를 감소시키려고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유도 전류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방향으로? 기역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코일이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은 어떻게 해요? 변하죠. 그래서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건 무조건 무슨 발전이다? 교류 발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발전기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답은 1번. 기억만 맞게 되겠죠.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